자, 지금부터 제망매가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망매가에서는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먼저 첫 번째 향가의 특징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망매가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 부분과 관련되는 출제 요소들 생각해 주시고, 특히 세 번째 요 제망매가가 누이의 죽음을 얘기한 거라서 이 죽음과 관련되는 다른 시들, 연관 작품들, 자, 요런 것들, 연관 작품을 좀 반드시 연결 짓는 것, 그리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의 처리 방식, 요런 것들 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전에 요 향가의 특징에서 그 형식적 특징이 시조로 어떻게 계승되는지 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저 공부가 돼야 제망매가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정리가 좀 선생님이 파일을 이것저것 여러 군데다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뒤에 이제 그 연관 작품들이 나와 있는 것, 요게 있는 걸로 좀 설정을 했으니까 자기 교재에서 그 제망매가가 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을 키워보면 이 제망매가를 먼저 하기 전에 일단 향가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향가는 신라 시대 때 불린 노래, 그러니까 신라 고유의 노래가 향가다. 자, 요걸 좀 먼저 좀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자, 향가는 신라 고유의 노래. 자, 작가층은 승려나 귀족같이 표기수단이 일단 한자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그 학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됐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는 승려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가장 큰 엘리트였습니다. 왕족조차도 스님이 돼야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요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승려나 귀족같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용은 뭐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표기가 향찰이라고 하는 걸로 표기가 됐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제망매가를 기록해 가지고 옆에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한문으로 적혀 있지만 그 중국 거를 적은 게 아니라 우리말을 표기한 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문장을 적은 거다라는 거, 요거 오답으로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 자, 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가 있다. 자,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에서 여기 사구체라는 거, 팔구체라는 거, 십구체라는 거. 자, 요거는 지금으로 치면 행이 4개짜리, 8개짜리, 10개짜리가 있다는 거야. 이 중에서 사구체는 민요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구체는 과독이고, 이게 이제 민요계라고 얘기하는 게, 민요가 보통 2줄인데 그거를 2배를 하면 4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민요에서 만들어진 거다 해서 민요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체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완성형이다, 정제된 형식이다.
그리고 이 향가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사뇌가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갖다가 얘기할 정도로 이 19체 향가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19체 향가는 전체가 4줄, 4줄, 2줄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편의상 이거를 기, 서, 결의 구조라고 해. 요 마지막 구행, 10행 요 부분에 구행, 10행 요 부분에 자 뭐가 들어가느냐면 구행, 10행 요 부분에 그 낙구, 감탄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자 요게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렇게 계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계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으로 계승이 됐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3음절 감탄사로 계승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학습 활동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는 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요거는 배경설화와 함께 이야기가 그러니까 향가는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설화라는 건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와 관련된 시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향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출전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거에 14편 14수 그 다음에 균여전이라고 하는데 11수 이렇게 해서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삼국유사에 전달되는 요것이 좀 더 문학적이라든가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요 14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3대목이라고 해서 향가 모음집이 있는데 이 향가 모음집이 요거는 어디에는 그러니까 그 향가를 모아놓은 책이 있다. 3대목이라는 이런 그 책 제목만 기록에 남아 있고 안타깝게도 이 책이 직접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향가의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형식적인 측면 그 중에서도 19체 향가가 시조에 계승됐다라고 하는 측면 요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1번 문제에서 요게 맞느냐 틀리냐 확인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놓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외워주시고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좀 포인트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좀 지우고 자, 첫 번째 거 보면 자, 조금 더 화면을 좀 키울게. 자, 일단 제목 제망매가라는 말은 망매가 누이가 죽었단 얘기고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즉 죽은 누이를 그 추모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쳐서 표시하는 것은 이승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세모 치는 건
죽은 누이나 저승하고 관련되는 내용으로 체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이 얘 있음에, 여기 있음에 저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 자, 나가 누구야? 나는 이제 죽어요 라는 말도, 즉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어찌 가나 있고 같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타까움, 슬픔, 너 어떻게 이렇게 죽었단 말이냐 하는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기 네 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요절은 일찍 죽었다는 얘기야. 일찍 죽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누이를 비유했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다. 자, 저승이야. 자, 이 한 가지는, 자, 부모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에서 혈육임을 의미하는 말들, 그래서 요거랑 상징적 의미가 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저 가을에 떨어지는 잎처럼 그렇게 죽었구나. 어쩜 그렇게 일찍 죽을 수가 있니? 같이 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해서, 자, 여기는, 자, 잎이라고 하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자연현상, 잎이 떨어지는 거라 이건 하강적 이미지라고 해. 자, 이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덧붙여가지고 이것을 그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연결시켜서 이 글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고 있다. 이게 답지에 나와도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앞에가 이제 슬픔을 얘기했고, 너는 죽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인생 무상 허무함을 느끼고 있어요. 허무함. 그래서 만약에 학교 문제에서 이 부분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느끼는 정서와 유사한 거 찾아라. 이 부분에서 느끼는 거, 그래서 무상감이 나타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우리 시조 공부했던 것 중에서 500년이 들어갔던 시조들, 그래서 고려가 망해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이 작품과 연결지어서 문제가 나왔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서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타찰에서 만남을 그래서 자, 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낙구 감탄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 닦으면서 기다리란다. 자, 미타찰에서 만날 그래서 요거는 월명사. 자, 앞에도 나가 있는데 이건 누이고 요거는 월명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학교 문제에서 나라는 거 나오면 어디에 난지 생각해서 이게 누인지 살아있는 화자, 월명사인지를 좀 생각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는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여기가 중요해. 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크게 보면 1에서부터 8까지가 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 거고, 그 다음에 9하고 10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생에서 만나자.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요런 생각으로 그걸 통해서 지금 이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의 윤회사상으로서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그래서 종교적 극복이야.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 요게 다른 그 죽음을 다룬 작품들하고 차이점이야. 어떤 시들은 그냥 마구 슬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갈래의 특징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하고 관련되는 거, 저승하고 관련되는 거, 죽은 누이와 화자를 의미하는 거, 동그라미 세모 쳤으니까 구분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혈육을 의미하는 말 다른 시 연결하는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하강적 이미지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같이 연결시켜서 그것을 인간도 저 자연처럼 죽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에 연결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상적 역시 슬픈 거고 추모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별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승과 저승이다라고 하는 요 상황이 대조적 시어가 나온다. 이것도 대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극복했다라는 거야. 누이와의 재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갈래적 특성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신라 고유의 노래이고 향찰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 여기에 14수 이렇게 11수가 아니고 10수구나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것만 정제되는 시.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보면 자, 이게 지금 시조로서의 계승관계 요거 정리한 거야. 그래서 요거 지금 생각해 주시고요. 사별로 한 슬픔 그 작품 중에서 똑같이 사별을 소재로 했는데 슬픔을 극복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 이 작품은 슬픔을 극복을 했는데, 자, 요런 것들은 여기 지금 보면 흰 옷을 입고 가신 님이고 다시 오지 못하는 존재야. 파촉이 저승이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오지 못하는 존재고,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데 너는 저 하늘 끝에 홀로 갔구나, 하늘 끝에 홀로 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게 지금 탄식하는 정도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슬픔을 극복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학교는 이 제막매가 하면서 이 유리창을 시험 문제로 내겠다고 했다는데, 유리창은 다시 한번 좀 그 학교에 해당하는 거는 유리창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거야. 여기서 차고 슬픈 것, 그 다음에 언날개, 그 다음에 물먹은 별, 그 다음에 산새, 이게 지금 죽은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들이 죽어서 답답한 마음에 창문 그 한겨울인데 한겨울에 창문 밖을 쳐다보는 모습, 그래서 창문에 서린 입김에 그 서린 그 이렇게 창문에 서린 그 이렇게 서린 입김의 모습을 보고 죽은 아이의 그 영혼이 여기에 와 있나, 모습이 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우고 보는 모습이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저 멀리 별이 보이는데 그 별을 보면서 비로소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보석처럼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죽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폐혈관이 찢어졌다는 게 이제 폐렴으로 죽었거든. 옛날에는 이게 일제강점기시인데 일제강점기 때 폐렴으로 죽은 아이들이 참 많아. 그래서 요거는 슬픔을 극복하진 못했는데 슬퍼하는 것들을 좀 많이 참고 있어서 슬프다가 여기 눈물 좀 흘렸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겨우겨우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시야. 그래서 죽음을 소재로 하는 거고, 소재로 한 작품이고, 요 작품 역시도 아기가 없다라는 거. 옛날엔 100일을 지나면 은수저 한 벌을 해가지고
아기 이렇게 선물로 해줬대. 근데 은수저만 남고 아기는 없는 시야.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기가 죽은 걸 슬퍼하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격한 감정, 격정적으로 그 죽은 것을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격정적으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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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그런 노래야. 그래서 서름에 겹도록 부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요 학관 요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좀 제법 있어서 이 관이 내렸다. 관이 내렸다라는 게 이제 장례식에서 관을 묻었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밧줄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기독교이기는 해서 기독교적 가치관 그 기독교여가지고 주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 기독교적으로 극복했다는 아니다. 종교적으로 극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뿐이야. 그래서 나는 하직을 했다. 근데 꿈속에서 그 형님이라는 말, 그래서 이것도 혈육의 죽음이구나, 동생이 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나만 듣는 세상이고 그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단절감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슬픔을 극복을 못한 거야. 그 다음에 다음으로 슬픔을 극복한 시인데요. 특히 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는 요 종교적으로 극복했다라는 점이 제망매가하고 공통점이야. 이게 공통점이고 제망매가는 불교로서 극복을 했는데 이거는 기독교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거는 어디를 읽어도 아이가 죽었다는 것,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웃음을 만들었다라는 게 자식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눈물이라는 게 슬픔이 아니라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그 종교적인 깨달음, 이거를 눈물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지어주셨을 때 이거를 깨달음 이걸로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신 당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는 그 아이에 대한 죽음을 그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신의 섭리 같은 것들을 배웠다, 삶의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밭에 당신을 묻고는 저 제망매가랑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당신 나중에 흙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바람이 돼서 다시 만나자, 즉 다시 말하는 재회의 소망, 불교의 윤회 같은 비슷한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재회의 소망 같은 거 드러나고, 그때까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당신을 만나는 삶을 살 거야, 다시 만날 거야 하는 이런 어떤 의지,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걸 보여준다는 거에서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별가라고 하는 그 사별을 순응한다 그래서 이별가라고 하는 박목월의 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는 요 동화밧줄, 너하고의 것들이 이 동화밧줄이 삭아내린다, 끊어진다 그래서 이게 혈육의 정이, 혈육의 정이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강을 사이에다 주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로, 강을 사이에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이승과 저승이 이렇게 강을 사이로 저승하고 이승, 그 다음에 화자하고 그 죽은 동생이 서로 이렇게 갈려 있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태,
이걸 꿈속에서 보는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런데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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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요런 형태의 그 시로서 나타난 겁니다. 여기 지금 나열한 시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 나오게 된다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정서 태도를 나타내는 방식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단순하게 사별을 소재로 했느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내용을 파악하려고 좀 애를 좀 써보고, 안 되는 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정리를 못했는데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어. 동기로 세몸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아운 어딜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석양문에 서서 한숨 겨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그 박일로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임진왜란 때 전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동생들이 이제 전사를 한 거야. 박일로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집 밖에서 매일 저녁마다 기다렸대. 그런 건데 그 혈육의 정 그래가지고 그 한 부모라는 의미로 이 동기라고 하는 게 같은 기운,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 혈육이라는 거하고 관련되거든.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난 시조 찾아라 해서 요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인생무상, 무상감이 드러난 시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500년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고려망에서 허무하다라는 거 드러내는 무상감이 드러난 시라고 했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여기 반천년이라는 거에 또 500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요거는 500년이라는 거는 없지만은 저 흘러가서 다시 오지 않는 저 물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인걸도 물과 같아서 저 사람도 저 물과 같아서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것도 무상감을 얘기한 작품이 한 요 4개 정도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참고로 해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제망매가 정도 정리를 했고요. 요거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정리해서 공부할 수